나 오프닝 해야 되는데. 나 잠깐 오프닝 해야 되는데 일단 오프닝 좀 하고.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이스와 함께하는 야구로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 야자타임 한국 시즌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미추홀고 주민으로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여기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요, 아저씨. 알바. 여기 생방송 중이에요. 여기 그런데 아니에요, 아저씨. 해성아 동갑하라 김 선생한테. 아저씨. 몰라요? 아니 근데 김 선생한테 빌린 돈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아니 근데 동갑하라. 우리 철이 살 좀 빼야겠다. 살 좀 빼야 돼요. 많이 빼야 나 이제 영상 보면서 모아이 석상.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모아이 석상 7대 불가사의. 예전에 이제 도라루방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네. 모아이 석상 턱이 점점 길어지니까. 아까 3대 빵입니다 할 때 이렇게 얼굴이 클로즈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조금 심각해요. 진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철이 이거 보고 있으면 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한국 시리즈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19 프로야구는 딱 두 팀이 남았습니다. 네. 도전자 키움 그리고 극적인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쟁취한 두산과 키움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저희 BJ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인 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챔돔과 우럭의 조항이 상당히 좋은. 좋아요. 상당히 영종도 앞바다 다녀왔고요. 기아 타이거즈 기다렸던 감독 선임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맷 윌리엄스 감독과 내년 시즌 좀 빨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나이. 윌리엄스 감독님이 조기현 단장님과 김밥 천국 회동을. 김천. 예. 김천 회동을. 라면 초코 매와. 우미 먹어. 우미 잘 먹는 거. 돈가스 하나 더. 돈가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두산 팬들로서부터 설레발이 치지 마라. 넌 가서 무조건 조용히 하고 와라. 닥치고 와라. 지령을 받았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 GK입니다. 조용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우승을 향한 세 번째 도전. 도선? 도전. 도선. 한 번만 하자. 뭐 한 번만 하자고요?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사면공. 다음. 어마어마한 기세로 3대 0으로 SK를 셧아웃 시켰습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제가 아이고 우승팀 BJ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해주셨는데 네. 과연 어떻게 변할지 키움의 긍정호돌입니다. 모두 호잇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SK 이것도 안 웃겨 이제. 아이, 너무 야구로 잘하니까 이제 호잇도 안 웃겨. 그냥 재수 없어 그냥. 그냥 카메라 잡히면 재수 없어. 왜 괜히 진지해요? 아니, 너무 아니 중립 아니세요? 심판분이 왜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재수 없어. 세탁소 아저씨 아니에요? 그 밑에 여기 너무 넓은데? 예, 죄송합니다. 네. 일단 SK 팬분들 크린토피아도 너무 좋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말 많어. 왜 이렇게 네 SK 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사마정성님과 함께하는 히어로즈 이제 우승만 남았습니다. 긍정 히어로입니다. 긍정 호들입니다. 야, 너 요런 거. 떨린다. 여러분 이상해. 떨려. 한국 시리즈니까 떨려. 알겠습니다. 긴장이 되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6차전 날 발리 여행 티켓이 한국 시리즈 6차전은 없다. 예. 한국 없다. 시리즈 6차전은 없다. 발리 이 여행권을 끊어놓으신 예. KT 테디입니다. 플레이오프 재미나게 봤습니다. 키움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 이번 한국 시리즈는 그래도 정말 재밌는 승부가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돼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디윤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키움의 3대 0의 완승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고 그 화끈한 야구에 저도 같이 열광했었습니다. 우리 SK 팬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키움 팬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 그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키움 상대로 지금 가을 야구에서 유일한 1승을 거둔 팀 어딥니까? 아유. 서울의 자존심 무적 LG 트윈.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LG 재평가. 대평가가 들어왔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해요. 키움이 잘하고 LG가 뭐 최선을 다해봤지만 역시 키움한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이겨줌으로써 네. 키움이
오히려 또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키움의 지금 그 순항은 LG가 만들었다. 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노망 팀이었어요. 마지막 경기도 맞습니다. 예. 사실은 마지막 경기도 LG가 조금만 운영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덕분에 지금 키움이 잘하고 있다. 포스트 시즌 진짜 재평가, 정주현에 대한 재평가도 시급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야수진에서 사실상 그 준풀이 딱 끝났을 때 시점을 보면 야수 WR 1위에 빛나는 정주현. 진짜 아니라 웃는 게 아니라 정주현이 플레이오프 때 LG 일이에요. 트윈스는 맞아요. 막대기나 야수들은 네. 정주현과 아이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그건 게 인정.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요. 정규 시즌 WR이 0.01인데 포시에서 0. 너 그런 거 하니까 시간 길어지는 거야. 밥값을 여기서 다 해버렸다. 칭찬을 할 때는 해야죠. 네, 그 내경이 칭찬을 좋아. 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벌써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빠르다. 개막 전에 야 우리 어디가 우승합니까? 뭐 우리 팀은 이렇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저희는 야자 타임도 오늘이 마지막. 물론 결산 한번 남았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시즌 결산 한번 남았습니다만 이제 포스트 시즌 야자 타임도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들과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내일서부터 잠실에서 먼저 1, 2차전이 두산의 홈으로 펼쳐지고 3, 4, 5차전은 고척돔으로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동일 또 쉬고 6, 7차전 다시 잠실로 오는 스케줄인데 과연 대망의 2019 프로야구 챔피언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먼저 자막을 통해서 양 팀의 역대 포스트 시즌 전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양 팀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 몇 경기 많이 했죠. 자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막 주시죠. KBO 5번째 왕조 재건을 노린다. 후반기 미라클 두산. 23승 무패. 얘네들은 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라클 베어스. 앞에 거 두산이에요. 재건이라는 게 근데 사실 아니 두산이 기업이 좀 어렵다 하면서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메인 광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두산 있어요. 있지요.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ABS인가? 메인이에요. 그렇죠. 거의 백에 그냥 두산 빡. 엄한데 돈 쓰고 있어. 엄한 거 아니에요. 엄한 거 아니에요. 그로발 합니다. 그로발 해요. 괜찮아요. 자, 과연 극적인 페넌트리스 역전 우승을 시킨 두산이 작년, 재작년에 무관의 한을 올해 풀 수 있을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두산도 도전이고요. 키움. 자, 두 번째 창단 이후에 한국 시리즈 진출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 한을 풀어낼 수 있을지 정말 막강한 팀 밸런스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 2013년 보시면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포스트 시즌이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2015년 다시 또 준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양 팀이 최근 2010년도 초반 중반에 항상 강팀 반열이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역대 최초 한국 시리즈가 서울 시리즈로 키움과 두산이 만나고 있습니다. 과연 역대 포스트 시즌 전적은 별로 뭐 어떤 큰 이 관건 그리고 뭐 키포인트는 아닌데 그래도 역대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역대 우리 속해는 이 두 팀의 역대 포스트 시즌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시리즈가 2013년 준 플레이오프 당시 이제 넥센이 2대 0으로 시리즈를 앞서고 있다가 두산이 이제 3경기를 잡으면서 시리즈를 잡아냈던. 그리고 넥센이 이제 패하긴 했지만 5차전에서 9회 말에 전광판을 때리는 병호가 그 장면은 진짜 오지게 세게 때렸죠. 사실은 그게 리버트 장면에. 야구 드라마나 영화를 쓴다고 해도 4번 타자가 여기서 동점 홈런을 친다? 진부하다고 아마 욕을 먹었을 그렇죠. 거야. 근데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서 탈락하고 말았죠. 국산처럼. 결론은 좋지 않았다. 약간 근데 이 참 가을 야구에 만나서 두 팀이 아주 재미있게 했는데 저는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왜냐? 감독이 바뀌었다. 미안해요. 이제 억제기가 사라졌다. 억제기였다. 어떻게 보면은 베네켄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그 얘기는 혹시 그랬어요. 네, 그 그것도 맞아요. 얘기는 문경은 감독과 에런과 비슷한. 아니 그 우승이라도 했어요. 에런 문경은 감독은 우승했어요. 그거 맞지. 네, 우승했어요. 에런 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런데 베네켄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이게 그렇습니다. 최근의 어떤 흐름입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가 아무튼 그래서 멋진 경기력이 나올 것 같고 맨날 채팅창에 가을 야구 방송하고 있으면 5위 팀이 우승한 적이 있나요? 4위 팀이 우승한 적이 있나요? 맨날 올라오죠. 없어요. 3위 팀도 딱 3번. 9위 롯데, 01 두산, 1호 두산 딱 3번 있거든요.
그 아주 낮은 확률을 이번엔 키움이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테디. 네. 양 팀의 과거의 포스트 시즌 두 팀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앞에서 이제 대수가 좀 얘기했었는데 그 니퍼트 그 홈런 장면이 가장 역시 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구속이 152였나 3짜리였던 걸로 맞아요. 제가 기억을 불펜으로 하거든요. 나와서 예. 짠했어요. 와, 그때 항상 여기 임팩트의 중심에는 어떤 박병호 선수가 있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선수가 그런 임팩트를 남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키움의 현재 기세가. 네. 최근에 김규민도 굉장히 잘하고 뭐 이정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선수가 그런 임팩트를 좀 남길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김광현의 그 양의지 삼진 잡는 그 장면은 정말 많은 팬들이 기억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의 또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이 멋진 대결을 펼쳤지만 그 무대가 이번에는 파이널 라운드 한국 시리즈라는 거. 예전에는 두 번의 포스트 시즌을 준플레이에서 붙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파이널 라운드이기 때문에 진짜 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는 거의 역사 그렇죠. 모든 기록이 쏟아지고 그때 명장면들 막 이런 게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네네. 저는 이 두 팀의 올 시즌 한국 시리즈도 지난 두 번의 준 플레이오프만큼의 멋진 장면들을 쏟아내면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도 역사에 또 회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멋진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저는 합니다. 기대 정말 저는 야구 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널 그 한국 시리즈도 두 팀이 멋진 경기를 해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두 팀 BJ들은 과연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먼저 도전자 키움 긍정호돌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점 차 승부가 6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끗 차이. 정말 한 끗 차이로 승부가 승리와 패배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더 박빙의 승부였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극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결과는 아쉬웠다. 두 번을 다 못 이기고 못 올라갔다. 하지만 현재 히어로즈는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 네, 준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LG 이겨서 올라갔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떨어진 적 없는 SK를 깨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는 코시에서 올해도- 많이 접어서 괜찮아. 네, 부산한테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도장을 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팽팽했어요. 너무 팽팽해서 사실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쉽게 못 하겠어요.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네. 야 SK가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진 한 적이 번도 없어요. 진 적이 없어요. 네. 그건 또 처음 도장 알았네. 깨고 있거든요 지금. 오. 네, 최종 보스만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빡빡할 겁니다. 아, 예, 지케는 과연 물론 과거의 기억을 또 끄집어내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은 좋았을 테니까 아무튼 저는- 지케한테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서 올라갔던 기억들 중에 마지막 경기들이 항상 명경기가 좀 많았어요. 두산 입장에서는 지고 있던 거 뒤집고 잡혔다가 다시 뒤집고 15년에도 지고 있다가 정말 큰 점수차로 지고 있다가 따라가서 역전해서 뒤집어서 이긴 건데 저는 13년 2차전에 직관을 갔던 경기인데 이게 목동 경기인데 김지수가 누구야 했는데 끝내기 쳐맞고 졌거든요. 두산이. 처맞고는 쳐맞았어 진짜로. 나 그때 열받아서 양손을 땅바닥으로 바닥을 쳤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렇게 보면은 키움은 선수들이 쟤 누구야 했는데 잘하는 선수들이 매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화수분은 키움 같고 저는 그래도 좋은 기억 이 기억들 그 SK가 맨날 맛집은 두산이지 했던 것처럼 이런 기억을 좀 두산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저는 마지막으로 올해 참 그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올해 한국 프로야구의 우승팀은 서울팀에서 나온다라는 네. 거. 저는 그 프라이드가 진짜 좀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했으면 예. 물론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 서울팀이 3개나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우승해라. 물론 배 아프고 열받지만 그래야 또 목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다음 그렇지. 서울의 왕자는 우리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뭐 매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제가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지금 맷 윌리엄스 감독이 노리고 아저씨! 기아 타이거즈. 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어쨌든 결론은 서울팀이 우승하게 된다라는 거. 네. 예. 아무튼 꼭 좋은 경기 내일서부터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미디어 데이를 여러분 했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저는 안 봤는데 오늘 두 팀의 엔트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페넌트리스 1위 팀 엔트리를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주시죠. 두산은 13명의 투수를 집어넣습니다. 네. 함덕주, 김승혜, 권혁, 배영수, 유이관, 린드, 윤명준, 후랭,
이용찬, 이현승, 이영하, 최원준, 이영범 선수 포수 3명 그리고 내야수 여덟. 예. 빼르난, 허경민, 이유찬 선수는 이제 대주자 요원. 그렇죠. 대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들어갈 선수들 외야수도 뭐 마찬가지인데 자 먼저 이 두산의 엔트리 테디한테 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뭐 특이점은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떠세요? 네, 뭐 두산 일단은 SK 쪽에서는 투수를 좀 너무 적게 썼다라는 평가를 조금 받았었어요. 예, 투수를 좀 적게 그래서 이제 뭐 두산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수를 좀 적절히 좀 많이 쓴 것 같고 사실은 뭐 야수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야수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적당한 엔트리를 좀 잘 가져간 것 같고 뭐 그리고 김민태를 넣냐 마냐 뭐 팬분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좀 넣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올 시즌 후반에 좀 보여준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주목할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최원준 선수, 예, 최원준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뭐 키움은 뭐 변화 없죠. 예, 네. 그대로 쭉 가겠다. 뭐 좋을 때 바꾸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이 됐냐 마냐 얘기가 좀 있었던 그 예진원 선수가 결국에는 그래도 한번 얼굴을 선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너무 반가웠어요. 한 번은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실종 경험 아닌 잘 게. 먹고 있어요. 네. 좋은 네. 경험 잘 쌓았다. 네, 저도 좋은 주목하는 경험 쌓고 선수인데. 있는 네. 거죠. 여기까지. 예. 특이점은 뭐 두산의 엔트리에 특별한 특이점은 안 보이나요?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무난한 선택을 했고 투수 많이 넣은 거 좋아 보인다. 네. 자 우리 속해는 두산의 엔트리 어떻게 보시고? 앞서 뭐 이제 소개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야 들어갈 만한데 좀 빠졌다 이런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박지국 선수가 좀 빠졌다.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올해 조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몸 상태나 이런 게 좀 고려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현우 선수도 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잠깐 애증의 잠깐 애증의 좀 선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우타 대타로 넣는다면 신성현 선수도 한번 추가해 볼 수 있지 않았냐? 잠깐. 예, 역시 잠깐씩 이렇게 좀 나왔고 지금 방송이 끊겼네요. 네. 뭐 전체적인 방송은 나오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키움 쪽은 보면은 뭐 워낙 그대로 지금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될 수는 없지만 이복은, 신재영, 김선기 선수들의 이름이 잠시 이제 거론이 됐었다. 예, 거론이 됐었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죠. 예, 임병욱 선수가 안 아팠으면 어땠을까랑 뭐 허정엽 선수도 대타로 어떨까 정도가. 여기는 사실은 이 두 팀은 워낙 지금 현재도 좋은 그렇죠. 경기력 네. 주전들이 워낙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타나 대주자의 이런 카드들이 조금 의미가 좀 약하긴 좀 하고 그 두산의 포수 엔트리 3명을 보다가 야 양의지 선수가 없는 걸 보니까 아 맞아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기는 했다. 그래도 또 여기까지 올라온 두산 베어스가 역시 또 참 대단한 팀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산 엔트리를 보면서 두산의 현재의 상황이 키움과 비교해서 도드라지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투수 엔트리 보시면은요. 김승혜, 권혁, 배영수, 이현승 이 네 선수 하나 둘 셋 넷 예, 보시면 굉장히 노장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노현장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김승혜, 권혁, 배영수, 이현승이 꼭 두산에는 필요한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따가도 다 똑같은 얘기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키움의 젊은 불펜들과 두산의 주력으로 던져줘야 되는 이 노장들 물론 배영수 선수와 권혁 선수가 예전만큼의 어떤 무조건 필승조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엔트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현실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느냐. 아까 좋은 얘기 해줬는데 우리 테디가 최원준 선수가 약간 롱맨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특징 아닌 특징이다. 그러면서 두산의 현실도 또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용찬 선수하고 함덕주 선수가 잘해줘야 될 겁니다. 두산 입장에서. 예, 그래서 엔트리 뭐 남은 야수들이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긍정호돌이가 보는 두산의 엔트리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 엔트리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외야 내야 뭐 말할 게 없어요. 너무 백업이 너무 좋아. 백업이 우리 팀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백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선수 어떤 선수가 나와도 주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막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투수를 봤을 때는 역시나 베테랑들이 좀 많다. 베테랑들이 좀 많아서 확실히 조금 그렇게 막 제 느낌상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박지국 빠진 게 좀 크지 않겠느냐. 우리 상대로 잘했거든요. 박지국이 잘해줘가지고 우리한테는 좀 희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쪽은
박동원 선수가 이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부터 당장 포수 마스크를 쓰고 주전으로 그렇죠. 출전을 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재영이 혼자 플레이오프 때 감당하던 거를 나눠서 이제 전담 포수제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입장에서 두산의 엔트리 GK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팬들 사이에서 얘기도 나오고 기사도 나왔었는데 박치국, 서예일, 백동훈이 왜 없느냐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선수들이 최종 엔트리까지 후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박치국 대신 한 명, 서예일 대신 이유찬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백동훈 대신 정진호가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이거는 사실은 글쎄요 좀 정진호가 뭐 유틸리티면 쪽으로 좀 쓰일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정진호, 백동훈은 주전으로 나올 급은 아니고 어쨌든 백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팀에 우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진호를 빼고 정진호를 넣고 백동훈을 넣었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엔트리로만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두산이 이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의 거의 끝에 다다라고 있다. 이제 좀 두산 팬들도 이제 좀 현실을 보는 것 같고 이 멤버들로 우승 못하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5년 안에는 우승권에 좀 도달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력으로 할 수 있을 때 내년까지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우승권에 좀 가야 될 것 같고 가장 아쉬운 점은 뭐 여기에서 포수의 양의지가 빠지고 박세혁이 과연 가을 야구 첫 풀타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 싸움일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용찬, 함덕주 다 좋은데 불펜으로 갔을 때 어떤 흔들림이 없이 이용찬이 갈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목표가 1시간에 끝내는 건데요. 네, 좀 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제가 덧붙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지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양의지가 없다라는 게 관건이고 박세혁이 풀타임으로 처음으로 큰 경기를 치러야 된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너를 비롯한 두산 팬분들 제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멤버에 양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하는 상대편은 생각해 봤어요, 당신들? SK 존나 잘하던데. 조용히 해! 토 나와요. 아니 이 멤버에 양의지가 마스크지라고 앉아 있는 거를 와, 상대하는 진짜. 상대 선수들의 마인드와 팬들의 생각은 해봤냐고요. 그래도 지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 잘한다 하니까. 테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진짜 내가 생각하기도 싫어. 박수하기 못하냐고 내 얘기는. 재수 없어 다 재수 없어. 우승팀 그냥. 포수인데 장난하나 봐. 우승팀 포수인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재밌어. 아닙니다. 아 이거 갑자기 확 나가보네 지금. 얄미워. 자, 장성우 써볼래요. 자 감독님들. 아니 감독님들. 덮밥 한번 비벼 먹어볼래? 우리 덮밥 당연히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포수 얘기해? 왜 웃지요 또? 아니, 왜 웃지요? 유광남 잘하잖아요. 왜 웃지요? 유광남 잘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유광남. 근데 왜 웃어요? 근데 왜 재평가해야 웃어요? 돼요. 아니 근데 왜 웃어요? 아니 이거는 준모 형이 어느 정도 안 들어놨어. 아니 왜 웃냐고요? 웃게 이거 파블로프의 개처럼 형이 만들어 놓은 이 거라니까요. 사람들 아니 말이야. 그 미국 양키스에도 재미있는 포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계속 놓쳐. 그래요? 저는 기아 야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움의 엔트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네. 의미가 있습니까? 박동원 빼고는. 지금 인터넷이 여기 계속 끊기네요. 또 끊겼네요. 방송 인터넷이. 자, 플레이오프. 저거 잘못됐죠? 한국 시리즈 엔트리죠? 자, 저것도 우리 또 효과음과 함께 또 바뀌잖아. 연례 행사. 또 알잖아. 제가 또 루틴이야. 알면서 왜 그래? 한국 시리즈. 이 정도 속도면 미리 이렇게 그럼 미리 할 수 있는데 자막 감독님이 관심병자야. 그래갖고 나도 뭔가 튀겠다. 라이브 중에 보여주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보겠어. 그럼. 이런 느낌. 어차피 뭐 인터넷도 끊어지고 방송도 안 나오잖아 지금. 개판인데 할 게 뭐야. 자, 키움은 여전히 14명의 투수들. 그리고 포수 3명, 야수, 내야 외야 할 것 없이 준 플레이오프서부터 똑같은 엔트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언급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만 얘기를 들어보죠. 키움의 엔트리. 감독님이 살짝 고민을 하셨대요. 투수를 한 명 더 넣을까? 그러니까. 진짜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좋은 케미 그리고 그동안 준 플레이오프 함께 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누구를 한 명을 뺀다는 게 그 선수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고 너무 케미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해서 이제 엔트리 확정이 된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뺀다면 누굴 빼나요? 그러면? 아마도
내야 쪽에서 네, 외야는 지금 빼면 안 되는 게 내가 5명인데 그렇죠. 외야가 너무 빼기에는, 적긴 하죠. 네, 여기서 외야를 빼고 투수를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내야 쪽에서 네. 만약에 장영석? 빼지 않고 빼는 선수는 뭐 둘째치고 네. 투수를 만약에 한 명 정도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예상할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어요? 고민된다 이거. 신재영 선수, 아, 신재영. 혹은 김성기 선수, 네, 이 친구들 괜찮고. 김성기 김성기 괜찮네. 정도. 뭐 자투를 넣으려고 했는데 보면은 사실 자투가 딱히 이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험이 좀 있는 신재영 혹은 김성기 고민되네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네. 또 남아있네, 쓸 선수가. 진짜 대단하네. 신재영 선수 맞네. 조금 고민되긴 할 것 같아요. 이제 포시에서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좌타 라인이 강한 팀이기 그치. 때문에. 그쵸. 예, 그리고 신재영 선수가 약간 좌상발 스타일이거든요. 체인지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은 좀 됐겠네요. 네. 공인구가 바뀌었으니까 네. 또 그런 아까 것도 있을 보니까 거고. 두산이 야수가 국회석까지 포함해서 11명이 좌타자예요. 그런 대단합니다. 좌타예요. 대단해. 사실 호미페 처음 데려올 때 얘 문제는 뭐냐? 좌타자인 게 문제다. 네. 외국인 선수가 좌타자인 게 문제되는 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산은 그랬어요. 예. 야, 대단합니다. 좌타자가인 게 문제다. 자, 뭐 우리 속해 있는 키움 엔트리 뭐 얘기할 거 없나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는 이번 아 좋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겔꼼. 저 치케는 그래도 상대 팀인데 투수 많다. 요즘. 그냥 많기만 하다. 아 잘하는데 많다. 아, 많기만 하다. 아 잘하는데 많다. 최영태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털릴 수 있다. 아.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 치케. 그렇습니다. 작년에 캐스트 작년에 콜들이 야, 하다가 겸손하시네요. 갤러리에서 개박살 났다 진짜 작년에. 몇 차 전에 캐스트 콜 이거 자, 하다가 그러면 요번에는 어. 이거 원래 순서에 없는 건데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승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산 입장에서. 그 경기 버렸다고 봐야지. 아, 진짜로요? 아 진짜요? 네. 오. 거의 공략을 못했어요 이승호 선수는. 아 근데 물론 페넌트리스와 한국 시즌은 좀 다르다. 다르니까 처음이고 예. 그 준 플레이오프 때 이승호 안 좋은데 했을 때 다들 아차 상대가 두산이라면 요건 또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승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 좀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팀의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는 시청하시는 방송은 지금 문제 없이 나가고 있죠. 네네. 예, 저희 현장만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저 좋습니다.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차피 저희들이 불편한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역시 한 번은 저는 이런 변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놀랐습니다. 1차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선발 투수들 자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1차전 선발 투수요. 하나, 둘, 둘, 셋. 빨라. 기다렸어. 야, 진짜 근데 사실상 그냥 의도된 거 아니에요 이거? 백스페이스 누르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의도된 거 노렸네, 아니에요, 노렸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이러는 거야. 노렸어야. 이렇게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막 감독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데 저기 주제에 앉아갖고 졸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틀려야지 이러면서. 자 1차전 선발 두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뻔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선발 투수 린드가 당연히 하다는 듯이 선발 투수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키움 쪽에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요키시가 먼저 나왔습니다. 린드블럼 큰 경기만 볼까요? 17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 17시즌 준플레이오프 4차전, 한국 시리즈 1차전, 4차전, 6차전. 뭐 요키시는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올해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물론 뭐 경력 면에서도 린드가 훨씬 앞섭니다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좌투수를 상대하는 두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1차전의 선발 투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한터물 신 소케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차전 선발 투수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 이제 1차전 선발 투수 키움의 요키시가 나온 게 아주 이제 오늘 좀 화제가 되었고 저는 사실 예상하기로 장정석 감독이 그냥 뭐 우리 에이스 브리검이 1차전을 나갑니다 이렇게는 저는 어차피 안 나갈 거라고 봤고 저는 오히려 상대 두산의 가장 강한 선발 린드블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이 있지만 좀 약할 수도 있는 이승호를 뭐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저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요키시를 낸 게 역시 이제 장정석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오는 인터뷰들을 전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장정석 감독이 데이터 중시 데이터. 뭐 이런 네.
그냥 뭐 요행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맞대결이 될 것 같고 두산 베어스가 전체적인 시리즈를 앞서기 위해서는 이 에이스 린드블럼이 정말 제대로 잘해줘야 된다. 아침에 이제 미국 야구를 보니까 게리 콜 뭐 이런 선수들 나와서 네. 빵빵 잘 던져. 그럼 이겨. 근데 기대를 했던 벌랜더가 그러니까 경기를 그대로 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강력한 도미니넌트한 선발이 나올 때는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좀 아사리판이 날 수도 있다. 린드블럼이 그러나 저는 조금 뭐 1차전에서 약간 손을 좀 들어주고 싶다. 네. 그 좋은 얘기했어요. 아침에 요즘 이제 야구가 아침 야구가 있고 서진 그렇죠. 야구, 네. 네. 네, 후진 야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왜? 인정. 예, 선거하고, 예. 솔직하게. 그게 진행되는 거죠. 예, 나중에. 아침 야구를 보면 나오는 투수들마다 97, 8마일, 9마일 조금 나오는 컨디션 좋아 님이 뭐 이러면 100마일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던지는 애들 공을 후려쳐갖고 넘기는 애들이 있다라는 게 전 그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알투베. 알투베. 체프먼 보면 응 굿바이야. 와, 휴스턴의 김선빈. 그러니까요. 휴스턴의 정근우. 휴스턴의 정주현. 맞네. 맞네. 그건 맞네. 야, 니들은 그건 맞네. 왜 잘하네. 우리들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빵빵 터지냐? 나도 기분 나빠. 올해 포시 니네 아까 우리 정주현은 포수 인정. 얘기해 그랬더니 빵빵 터지고 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휴스턴의 정주현 그랬더니 빵 터진 다음에 왜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벌써 뇌 속에 일단 우리 애들은 웃고 본다가 니네는 있는 거야. 형이 제일 웃잖아요. 형님 무슨 웃는 거예요? 나는 벌써 웃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안고 간다. 우리 애들은 난 마음으로 안고 근데 간다. 입으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날아가잖아요. 나는 아빠의 마음으로 여기는 안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나가잖아요. 우리 애들은. 주현아 고생이 많았다. 박경수로 타협봅시다. 아무튼 박경수. 자 일단 우리 속해는 1차전은 린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데디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1차전 선발투는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린드블럼 일단은 후반기 최근 한 달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달에 ERA가 이제 5점대가 찍히면서 조금 이제 배터리가 좀 나간 모습이었는데 SK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죠. 배터리가 나갔던 선수들이 어떨까. 근데 확실히 쉬고 돌아오니까 좀 좋아진 감들은 불펜 투수들이 꽤 있기는 있었어요. 옛날 같은 모습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린드블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피홈런 이 선수는. 네, 롯데에 있을 때부터 롯데에 있을 때 이 선수 에이스 약간 아리까리했던 게 무조건 피홈런이거든요. 근데 여기 잠시를 놓으면서 이제 피홈런을 많이 줄였고 올 시즌 그 피홈런을 3개 이상 맞은 팀은 키움이 유리해요. 유일해요. 예, 키움에게 이제 4경기에서 5방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린드블럼의 유일한 약점 피홈런 주의보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잠실 고척 전부 리그 1, 2위 피홈런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장이니까 이런 점은 좀 있겠다. 근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산체스가 올해 165이닝을 던지면서 홈런을 2개밖에 안 만졌어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4이닝 던지면서 홈런을 하나 맞았거든요. 이게 단기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요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그 2번째 그룹 극단적인 땅볼 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 바운드 딱딱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약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내야 수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이제 키움이기 때문에 요 잠실 땅볼 주의보 하나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그 좌타 라인을 상대해서 요키시 좌투수를 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좌타자한테 좌투수가 강점을 가지려면 슬라이더를 잘 던져야 되는데 요키시 선수가 그렇게까지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지는 좋진 않죠. 길어. 지금 여기까지 본인이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다. 생각해보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도 분명히 이 분량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 뒤에 짧게 할게요. 뒤에. 본인이 제일 먼저. 뒤에 WAR 얘기할 거잖아요. 뒤에 짧게 할게요. 아니 근데 길었나요? 린드블럼이 피홈런이 문제가 된다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한 번도 못 쳤네요. 예. 린드블럼. 근데 키움은 진짜 린드블럼 상대로 5개 맞아요. 3개 친 팀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좋은 정보인데 지금 보시면 저는 아까 대수 의견과 지금 테드 의견을 좀 믹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린드블럼이 나가는 거는 두산 입장에서는 다른 보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두산 입장에서는 린드가 무조건 나가야 되고 린드 나온 2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 근데 키움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브리검이 올해 두산전에 한 경기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표본은 적은데 안 좋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산이 전통적으로 올해 좌투수한테 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까
우리 대수 말대로 이승호를 먼저 1차전에 내보내자니 그럼 2번 나와야 되는데 맞죠. 그 너무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이승호는 조금 안 좋고 네. 그래도 요키시가 왼손 투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확률적으로는 좌투수를 2번 나가게 하는 게 장정석 감독은 좀 낫지 않겠느냐. 불이검이 그렇죠. 불이검이 조금 네. 두산전에 안 좋았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장정석 감독은 아까 우리 속해 말대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한 끝에 왼손 투수인 요키시를 내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키시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던진 이닝 수가 적어요. 적죠. 플레이검에 비해서. 네, 많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저는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 린드가 좀 앞서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확률적인 면에서는 좌투수를 선택한 키움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린드블럼이 올해 던졌던 팀들 중에 두산 상태 성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두산 상대 전적이 방어율이 키움. 4.13이에요. 네, 키움 상대로. 네. 요것도 하나는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입장에서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린드블럼은 어쨌든 팀의 에이스고 리그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무조건 승리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팬들도 하고 있을 거고 선수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린드블럼의 뭐 단점 피홈런도 나왔지만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한다. 큰 경기에 꼭 작년 1차전 때 키킹? 와 각기킥 나와가지고 나 진짜 초구 던지는데 애가 이중 갑자기 키킹이요. 돌그덕 이러고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픈가 이랬는데 계속 그렇게 던지길래 해커신 줄 알았어요. 뭐 변화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쵸. 뭐 본인 말로는 올해 사이드로 한번 던져볼까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가 팬들이 진짜 이악 물고 이제 라이브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변함없이 본인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린드블럼이 후반기 막판에 너무 안 좋아서 ERA 1등도 놓치고 그냥 용병 투수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얼만큼 세이브가 돼가지고 키움보다 불펜이 안 좋은 건 확실하니까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일 것 같고요. 요키시는 뭐 준 플레이오프 던진 이닝이 적었다라고 하지만 한국 시리즈엔 제가 봤을 땐 7이닝까지도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두산이 시즌 내내 좌투를 공략을 못했던 게 그리고 이승호 요키시 같은 유형의 손도 못 댔던 게 또 한 번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나온다면 결국엔 린드블럼과 요키시 어느 쪽에 선발의 우위가 더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김태형 감독님 요키시 낸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표정. 눈알 막 들어가는 거 엉덩이 막 흔들리시는데 잘 봤습니다. 그래도 응원팀 감독님인데 눈알이라니요. 이게 엄청 올라가더라고 매직 아이처럼. 굉장히 당한 표정이 나왔어요. 네, 당황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샤킹 아니에요? 샤킹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그런 거는 서로 심리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황한 척.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러기엔 옆에 앉아있던 오재일도 갑자기 요키시가 왜 나와 이러더라고. 그분도 심하게 자상하거든요. 갑자기 요키시가 왜 나와 이러더라고. 주키치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베네켄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건 맞지. 양현종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맞지. 우찬이가 또 나가? 에이 아니지. 금민철이 또 134개 던져. 에이. 금민철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 야. 김기훈 어때? 골디 괜찮아. 민철. 자 이번에는 키움의 얘기를 네. 들어보도록 어때요? 사실 저도 미디어데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키시가 1선발이야? 근데 감독님 그는 사마정석이었습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도 믿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의심했는데 정말 재밌던데. 장정석 감독님이 선택하신 거면은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가고 사실 그 성적만 놓고 봐도 그 유키시가 잠실에서 3경기 동안 3승하면서 0.86이에요. 왕봉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지금 팬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4일 휴식 후에 나온다 유키시가 휴식이 좀 모자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기록이 있는데 4일 휴식 후에 시즌 중에 나온 경기 중에 2경기가 두산전이 있었는데 한 경기가 완봉이었고요. 4일 쉬고 한 경기 나온 게 7이닝 3실점이었는데 비자책이었어요. 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4일 쉬고 나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도 스스로 4일 휴식이 더 좋다. 나는 오래 쉬는 것보다 4일 휴식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데이터를 좀 보셔서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역시 생각이 들고요. 인간은 한계를 지을 필요 없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중요한 던질수록 게- 더 던질 수 있다. 아니 열흘 쉬고 두산전 나왔는데 2이닝 동안 5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8실점하고 5다치기였어요. 그때. 그럼 밸런스가 이제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쉬면. 확실히 요키시는 4일 휴식이 괜찮은 것 같다. 네, 근데 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최원태 선수를 2차전에 선발로 내세운 것도 문학 경기에서 네, 이제 성적이 그렇죠, 좋았기 그렇죠. 때문이었잖아요. 그치,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안 좋았죠. 예, 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최원태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4년 동안 표본을 해봐야 40이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을 선택했다는 건 저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데이터로서의 어떤 영향가가 있냐 없냐를 그렇지. 판단하기에는 네. 왜냐면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결과론이 되겠지만은 네, 조금 그렇죠. 생각해볼 여지는 스탯 측면에서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디님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일단은 그 경기도 뭐 어떻게 보면 선발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린드블럼은 사실 최고의 투수잖아요. 리그 최고의 투수. 아, 그럼요. 최고의 투수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 팀 상대로 약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그 ERA를 2위로 내리는 결정적인 경기가 키움전이었다는 점. 네, 실점 1이닝 6실점. 네, 그래서 선수들이 더 좋은 어허. 린드블럼 상대로 더 좋은 기분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기아 팬들이 저 뭐야 이제 하나 팀한테만 좋아했었는데 그 키움을 응원해야 되겠구만. 우리 양현종 선수를 또 이하에 네. 1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키움을 응원하겠어. 그 낚시 아저씨, 예. 그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내년도 2020년도 그 총선에 좀 출마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분충이네. 자, 이제 양 팀의 1차전 선발 투수였던 린드와 요키시와 린드 얘기는 네. 들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선발로 예상되는 선수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주시죠. 자, 두산은 이영하, 프랭, 유이간.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용찬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돌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키움은 브리검, 최원태, 이승호.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변동은 없지 않을까. 물론 순서의 변동은 있을 수 순서는 있지만. 있죠. 예. 자, 남은 선발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테디,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지 테디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선발 쪽에서는 저는 약간 그래도 두산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일단은 스태미너 문제 당연히. 예, 네네. 브리검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준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와 에이스 오브 에이스의 피칭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두 번째 경기에서 결과는 괜찮았지만 내용이 조금은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투수진이 키움의 투수진이 조금씩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가지고 네네. 요 스태미나 문제는 확실히 두산 편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두산의 타선은 좌상바가 심해요. 하지만 키움 다음으로 잘 칠 수 있는 이유는 우투수 공략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우투수 공략은 리그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폼이 안 좋은 최원태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브리검이 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우투 라인 두 명이 요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영하, 유이간, 후렌코프 이 세 명 중에 조금 할 얘기가 있는 게 수비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이간, 이영하 삼진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강점인 두산이 수비에서 확실히 좀 도와줘야 되고 이영하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 후렌코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예, BABIP가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비 도움을 잘 받았다는 얘기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포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이영하 선수의 올해 피칭 내용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키포인트 유이간 선수가 올 시즌 좌타자 상대 POP에서 전체 2위입니다.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속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저도 역시 이제 키움의 선발진보다는 역시 두산의 선발진을 현재는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다. 지금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키움의 선발진 브리검을 제외한다면 믿을 만한 선발 투수다가 현재는 조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닝을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키움이 워낙 지금 중공군 인해 전술 가서 인해 전술 가서 가서 전술 뭐 안우진이요 뭐야 조사고요 뭐 크린토피아요 얘 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너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근데 워낙 양과 질이 이제 좋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선발진 자체로만 봐서는 역시 이제 두산 베어스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고 그러나 두산 베어스도 선발이 이 4명 중에 어떤 경기에서는 의외로 막 3, 4이닝 뭐 이렇게밖에 못 던지는 게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가을 야구에서는 리그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가을 야구는 조금 안 좋다 싶으면 결단을 빠르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가 언제 나올까? 두산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경기가 이제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유이간 선수가 좀
대표적으로 KBO에서 나지완 선수와 더불어서 좀 과소평가. 그래. 네. 그거 진짜 맞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희는 인터넷 방송이니까 그래. 외모 때문에 진짜 그래 왁구 때문에 그래. 와꾸가 뭐야? 왁구 때문에 그래. 야 김광현이 딱 던졌어. 근데 아쉬워가지고 김광현이 똥싸 보더라. 아이고 아쉽다 이러면 야 잘생긴 놈이 승부야 이러는데 그랬겠지. 유희관이 이러면 아우 저거 꼴배기 싫어. 그건 왁구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나지완 선수도 찬스만 날리면 어휴 저 나지완 하는데 프랜차이즈 저 스타로서 204개인가 쳤어요. 타이거즈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유희관 선수가 상대 키움 성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영하, 유희관 선수가 좀 잘해주면 두산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 예. 저는 다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두산 선발진의 폭탄은 후렌코프라고 봐요. 네, 저는 두산이 자 보세요. 두산은 선발진이 아까 대수도 얘기했지만 선발진이 일찍 내려가면 두산은 그 경기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키움을 이번 포스트 시즌에 상대했던 LG가 왜 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 투수들이 7이닝 가까이 다 소화해줬어요. 먹어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SK 안 돼요. 안 됐죠. 예, 산체스도 3회까지 퍼펙트로 던지다가 그 다음 4회에서부터 작살나기 시작했고 그쵸. 나머지 투수는 말할 것도 없고 두산은 그래서 린드블럼 나온 경기 무조건 2승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쵸. 두산이 우승하려면 프랭이가 조금만 잘해줘서 보탬이 되면은 게임이 쉬워질 수 있는데 네.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두세 번째로 믿어야 되는 프랭이나 이영하 쪽에서 만약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감당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속해나 테디 얘기처럼 두산의 선발진이 기록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앞서는 건 있으나 워낙 키움의 불펜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기 때문에 선발이 한두 경기에서 빨리 내려와 버리면 대수말처럼 그 경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폭탄은 저는 프랭이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키움 선발진은 저는 최원태 선수요. 네. 최원태 선수가 너무 이닝을 못 먹어요. 네. 이상해요. 네, 너무 이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 아까 우리 불안하네. 테디 얘기처럼 두산 선수들은요 웬만한 우투수 나오면 잡아놓고 돌려요. 근데 최원태 선수는 9위로 찍어 누르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 경기에서 두산이 초반에 대량 득점을 해버리면 그 경기는 조금 두산이 편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도전을 받는 두산 입장을 먼저 얘기 들어봤는데 이번 도전을 하는 긍정호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발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선발진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봐도 다 좋아요. 근데 히어로즈 상대로 사실 유희관 후렌코프도 괜찮았지만 이영하가 솔직히 조금 좋지 않았고요. 이영하 좋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먹은 이닝이에요. 이닝이 5이닝 정도씩 평균 이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확실히 안준모 형님 말씀처럼 조금 후반에 가면 힘들 수 있다. 그 히어로즈가 이번 가을 야구 이기는 루틴은 똑같습니다. 선발 투수 맞아요. 내려가면은 벌떼 불펜으로 버티고 타자들이 이제 뒷심발해서 불펜 공략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닝을 길게 먹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어로즈는 역시나 최원태가 너무나 불안한데 그건 이제 감독님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태가 몸이 안 좋다. 100% 컨디션이 아니고 나이트 코치와 상의를 했는데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최원태 선발에는 오프너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내려서 그냥 선발 불펜 야구로 치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원태 선수를 오히려 한국 시리즈에서는 두산 상대로는 좀 빼고 이준영이나 김성민 카드를 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했거든요. 그 오프너 좀 생각도 양현 카드도 있었고 네. 시즌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수가 지금 감독님은 정석이 아니세요. 지금 장정석인데요? 이름은 장정석 감독님이지만 정석인데 정석이야. 정석이 아니에요. 홍철 라임이 가을야구에서는 요거 괜찮았어. 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하이. 확실히 내일 사실 2차전 선발도 저는 불이검이 아닐 수도 있다. 2차전 선발도 이승호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내일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승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브리검한테 휴식을 더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즌 중에 아팠던 친구였기 때문에 2번 아파서 말소가 됐던 친구였기 때문에 휴식을 좀 더 주면서 체력 안배도 시켜주고 우투수 그러니까 두산 타자들 상대로 좀 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키는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최원태다. 4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원태가 키를 좀 잡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하게 되는 두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산 선발 투수의 키는 저는 역시 후렌코프.
그래도 작년에 큰 경기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학에서 나와서 프랭코프가 한국 시리즈 때 잘 던져줬는데, 그러니까 조금 SK,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때는 SK 타선을 만났던 거고 프랭코프가 적극적이고 따박따박 맞춰내는 SK 타선을 만난 건데. 플레이오프 중 플레이오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서건창이요, 이정후요, 이지영이요, 잘라먹고 투구수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프랭코프 또 그 보더라인에 못 걸쳤을 때 그 PTSD 딱 와가지고 혼자 흥분하면은 그 경기는 말아먹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프랭코프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6이닝만 해준다면, 6이닝만 해준다면 흥분시키지 마라.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벌떡 얼굴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요키시도 약간 흥분충이던데. 브리검이 진정한 흥분충이죠. 아, 그래요? 브리검은 아이 글로벌 안에서 쌍욕을 막 니네 하렐 알아? 루카스 아렐? 이 친구요? 루카스 아렐이라고 이름 들어봤니? 프로마티아. 걔는 조금만 옆에서 또꾸벅 긁어주잖아? 걔는 바로 WWE 찍는 애야, 걔는. 마운드에서. 야, 니네 모르는구나. 야, 그렇구나. 프로직한 것인데 그거. 네. 샵 LG 트윈스. 맞아. 엄청 쓰더라고 인스타에. 그게 관종이야, 관종. 네, 엄청. 프랭코프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유희관, 이영하는 이제는 그래도 조금 믿어야 되지 않나 팬들이. 감독님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그래도 믿고 가는 선발 투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선발 투수에 유리함이 있지만 그거는 양팀 선발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이 선발을 어느 정도까지 던지겠다라는 계산이 설 때 그렇죠. 동일한 조건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지금 키움의 마운드 운영을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두산의 선발 투수 우위가 전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까지 생각해보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따가 이제 불펜 얘기하면서 네. 같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 이게 BJ들이 보는 2, 3, 4차전의 양 팀의 로테이션은 좀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한번 2차전. 예상해 볼까요? 네. 네. 특히나 2차전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브리검이냐, 뭐 이를테면은 뭐 이승호냐, 뭐 이런 자, 거. 그럼 말 나온 김에 당신이 먼저. 저는 브리검. 왜냐하면은 후에도 브리검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승호를 두 번 내는 건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2차전 브리검, 3차전 이승호, 4차전 최원태. 그리고 두산은 이영하, 유희관, 프랭 이렇게 가지 않겠냐. 네. 아, 유희관이 더 앞에 나온다, 후랭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 아, 네. 그래 오케이. 조금이라도 더 던져라. 오케이. 자, 테디. 저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그래도 후랭이 3옵션. 네. 저는 2옵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후랭이 옵션도. 네. 이영하 선수도 조금은 저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진이 적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잘 풀렸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 저는 키움은 대수하고 100% 동감합니다. 브리검, 이승호, 이승호, 최원태. 예, 100% 동일한데 아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두산 팬 여러분들 들으시면 또 경기 일으키실라. 1차전을 만약에 줬다. 역전승을 했어요, 키움이. 그럼 저는 2차전에 이승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좌절을 바로 붙여버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하지만 지금의 선발 투수의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1차전을 두산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두산이 이긴다라고 봤을 때는 2차전에는 순리대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브리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산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2차전에 이영하 선수라고 발표가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뭐 네. 안 공식적인 됐죠. 내용은 예. 저 같으면 2차전에 이영하 안 될 것 같아요. 나 왜? 같으면 유희.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시는데 키움은 김하성, 박병호, 센지를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키움이 점수 나는 거 보면 좌타자들이 깔아놓고 오히려 좌타자들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키움도 좌투수를 집어넣으면 사실은 조금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저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희관 선수를 조금 내보내는 게 네. 좀 어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오히려 이영하 프랭을 3, 4에 놓고 유희관을 2차전에 집어넣지 않을까. 저 같으면. 네, 저 같으면. 자, 직혜는 이번에 뭐 긍정호들이 직혜? 네.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영하 선수 이 옵션에 그냥 넣어놓겠다. 잠실에서 쓰겠다. 얘기를 해서 아마도 두산은 린드블럼, 이영하, 후랭코프, 유희관 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키움은 뭐 요키시, 브리검, 이승호, 최원태 이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 우리 호돌이. 변동 저도 없으면. 똑같습니다. 네. 이영하, 프랭코프, 유희관 순 들어가고 저도 내일 경기에 이기면 2차전에 이승호를 내보낼 수도 있다. 근데 내일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저도 브리검, 이승호, 최원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합니다.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희관은 잠실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근데 이제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영하나 후랭보다 유희관 선수를 앞에다 놓는 거는 아니긴 하죠, 사실은. 예. 근데 이건 지금 정석으로 가는 하여튼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고척도 제가 왜 두산 걱정하죠? 야구장 크기가 준우승이 결정돼서 그런가요?
제가 왜 자꾸 두산 걱정을 하죠? 아 두산이 한 경기라도 더 하는 게 전 좋거든요. 두산 그대 그대 뭐래? 이름은 두산 최강 두산. 야야야야야야. 일단 삼콩은 안 돼. 야야야야. 삼콩은 안 된다고. 갑자기. 그 시위할 말 나오셨나 이분? 선생님, 예. 낙수 예. 선생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나가신다면서요? 예,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자, 불펜 반영하겠습니다. 투수들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풍당당입니다. 불펜입니다. 예, 불펜 주시죠 자막. 자, 이용찬은 이제 얘기된 대로 불펜으로 저는 이건 제 최고의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입장에서. 그리고 윤명준, 이영범, 함덕주 이제 주요 선수들. 키움은 오주원, 김상슈, 한윤희, 조상우인데 김상수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예, 주요 불펜에서 네. 그냥 홀드 1위 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 김상수가요? 네. 아, 홀드 조금, 1위 했다. 네, 좀 저는 편하게 지금 하네. 키움 불펜에서 가장 상대가 공략하기 편한 투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김상수라고 네. 봐요. 네. 첫 타자 승부가 너무 좀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너무 꽉 차게 던지려고 하다가 네. 볼 카운트가 너무 불리해요. 네,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자, 있어요. 이제 그 불펜 투수들 얘기를 속해 먼저 이번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키움의 불펜은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4명의 선수만 나오는 게 너무 이제 칸이 모자랄 정도. 그렇죠. 이제 나머지 6명이 더 나와야 됩니다. 10명의 선수 지금 뭐 돌아가면서 너무나 제 몫을 다 해주고 있고 이제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오주원 선수가 두산 상대로 5경기 나와서 5.40. 특히나 이제 중요한 승리조의 역할을 생각했던 걸 감안하면 조금 이제 좀 높은 편인데. 뭐 안 좋으면 조상우를 뭐 뒤에 쓰든가. 그렇죠. 키움은 지금 이제 정말 자유자재로 기사도 한번 나왔던데 뭐 김현수를 뭐 양현으로 잡았다. 상대의 중심 타자들을 정말 원포인트로 딱 이렇게 붙여서 이제 막아내는. 네. 그리고 그게 아주 딱딱딱딱 들어맞는 걸 보면. 박용택, 김현수를 양현으로 잡았죠.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은 네. 아니 옆구리를 좌타자에게 그런데 그게 또 다 맞아 중심을 떨어진다고. 조상으로 잡고 막 이렇게. 근데 네. 그게 또 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번 가을 야구에 장정석 감독을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워낙 잘 들어맞고 있어서 어떻게 준비했을까 좀 너무 궁금하고 두산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승리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선발 투수가 뭐 5회 이전이나 뭐 5회 정도에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승리조까지 가는 길을 누가 해줄 것이나 뭐 아까 테디온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최원준 선수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SK에서는 문승원 선수가 안 됐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되면 배영수 선수 어떻게 갑자기 투혼을 발휘하여 3루 주자는 안 돼. 투혼을 그러니까 누가 좀 나와줘야 돼요. 두산 베어스 불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예.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부등호 어디로 치우친다? 불펜. 겸.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테디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디. 예. 자, 일단은 이번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불펜 운영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일단은 맹목적인 좌우놀이를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저는 단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건 선수를 우리 KT에서는 좌타자를 상대로 많이 냈어요. 그렇죠. 우투수임에도 체인지업 불구하고. 때문에. 네. 근데 주구종이 체인지업이기 때문에 좌타에도 강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정성곤도 비슷한 이런 거를 사실상 이제 역스플릿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유희관 선수도 역스플릿이죠. 이 싱커를 좀 많이 그쵸. 줬기 예.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키움 불펜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영준 선수는 커터를 약간 내추럴 커터성으로 던지는 선수고, 예, 그리고 김성민 선수 이런 선수도 좌완 투수지만은 좌타자에 그렇게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좌타자에 강점 있는 우완 투수는 김동준과 윤영삼 스플리터를 던지는 이 두 명이 그러니까 맹목적 좌우놀이가 아니라 핵심을 잘 보고 운영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예, 워낙 스플릿이 갈리는 두산 베어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두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부등호는 뭐 키움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SK나 LG 사실은 박마이가 리그 중위권 정도 되는 팀이었고 그치. 두산을 상대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의 스태미너 문제는 저는 조금은 이제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빠따가 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경기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조건 선발이 끌어야 돼요. 네. 그리고
키움을 상대하는 팀은 불펜들이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네. 던지는 체력을. 그게 안 되고 선발 투수가 일찍 내려가서 첫 경기서부터 불펜들이 예를 들면 두산 입장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아수라장 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알면서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키움이 무서운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키움은 어떻게 되느냐? 키움은 두산을 갖다가 잡으려면 저는 물론 기록적인 부분은 이영준 선수와 김성민 선수가 좌타자들한테 약겠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요키시가 1차전 선발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키는 어쨌든 두산의 화라산 같은 좌타자를 봉쇄하기 위해선 그래도 어쨌든 좌투수들이 김성민이 됐던 이영준이 됐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게 안 되면 힘들다. 네, 그렇죠. 조상우도 매일 조상우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좌투수들이 어쨌든 자기의 몫은 오주원 선수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두산 불펜과 키움 불펜의 가장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건 두산 불펜에는 파이어볼러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 김강률 선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두산은 파이어볼러가 없다. 키움은 조상우, 한윤희도 뭐 147, 8 때려버리니까. 네. 그래도 이용찬 합류해서 어느 정도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용찬 선수가 좀 길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과 질에서는 그래도 저도 키움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 자 이번에는 두산 입장에서 불펜 어떻게 보시는지. 키움은 뭐 말할 거 없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나오는 내내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두산 얘기를 좀 하자면 좀 파이어볼로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용찬을 완전히 뒷문 쪽으로 돌려버린 다음에 윤명준을 롱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보면은. 괜찮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시즌 내내 조금 골머리를 앓았던 게 어쨌든 좌타 상대로 원포인트 릴리스를 쓸 수 있는 게 권역 카드밖에 없었는데 시즌 막판에 합류한 이현승. 이현승이라는 카드가 좋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막 불펜 그래도 두산도 생각보다 쪼개서 내보내면은 생각보다 쓸 자원은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거는 저는 불펜 투수들이 올해 뭐 내내 문제가 됐던 이형범, 함덕주 재구 문제 올라왔을 때 정규 시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수습하고 뒤에 불펜 몸 풀어라 시간 좀 끌고 누구 나와서 너 안 되면 내리고 다른 애 올리고를 뭐 생각을 하고 뒤에 없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이제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면 함덕주가 재구가 흔들렸을 때 그럼 과연 그 뒤에 또 누굴 넣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형범이 이제 게임을 마무리 지으려 직전 셋업 상황에 올라왔는데 이형범이 흔들려? 근데 이형범이 나온 상황은 이미 불펜이 거의 다 나온 상황일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형범 흔들렸을 때 누가 나올 것인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불펜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생각 없이 결국에는 불펜 키도 선발이 많은 이닝을 먹어주는 게 두산의 불펜 키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 트윈스가 어떻게 키움을 상대했는지를 두산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선발 투수들이 두산 입장에서 잘 던져줘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고 이현승 선수 진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권혁 혼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혁 혼자. 자 이제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전력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불펜 키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끝낸 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4일 휴식. 아무래도 뭐 나눠서 던지고 벌떼야구를 했지만 그래도 피로도는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요. 피로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일단 도움 받았다. 네, 플레이오프 3차전 끝낸 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한현희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네, 진짜 두산의 좌타자 상대로 성적도 솔직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좌투수 불펜 투수들이 좀 더 힘 써줘야 된다. 네, 맞아요. 김성민, 이영준 이 친구들 더 힘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 기록을 보니까 이용찬 선수를 올해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게 참 이것도 또 다른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고 그리고 예전에 만나본 기억들 이런 걸로 이제 상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투수들이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포크볼러들 김동준, 윤영삼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영삼이가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3차전의 마지막에 등판해서 물론 거의 승기가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거기 던지는 거 보니까 또 괜찮게 또 올라온 것 같아요. 휴식이 또 폴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트월킹을 해야 돼? 그 안 좋으면 윤영삼 선수는 트월킹을 잘해요.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빵댕이 흔들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네. 그 팬 페스트 짤이 있습니다. 단상 올라가서 윤영삼 선수. 이걸
아 진짜. 이거 아니요. 왜들 그러세요? 앞에 나가서 한번 할까? 내년에 총선 출마하시죠? 국민의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아, 되겠습니다. 그 캡틴 잘못했을 때 아메리카처럼. 엉덩이를 때려주세요. 캡틴 아메리카처럼 지금 연습하고 계신데 미국의 엉덩이. 얘들아 1시간 지났어. 니들 오늘 또 많이 신도시의 엉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말 많어 쟤. 아 진짜. 캡틴 아메리카 맹키로. 예예예.